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신 거. 몸은 아픈데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괜찮다고 말하는 거. 가기 싫은 모임인데 관계 끊어질까봐 억지로 나가는 거. 이웃 사람들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 거. 그리고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식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말 꾹꾹 참고 사는 거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60 넘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이 5가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세요. 통계 보니까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73%가 자식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답했어요. 73%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식 전화에 목매지 마세요. 안 오면 거기까지입니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올해 66살 되신 김순자 씨라고 하죠. 이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전화를 거의 안 한대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 때나 연락 온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세요. 혹시나 아들한테 전화 올까봐, 카톡 올까봐,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산책 나갈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진짜 전화가 오면요. 너무 반가워서 목소리가 떨린대요.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하냐?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 3분 만에 끊어버린대요. 이분 얘기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게 한두 분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정말 많으세요. 자식 전화만 기다리다가 하루를 다 보내시는 분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식이 전화 안 온다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평생 그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자식도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본인 가정 꾸리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 드렸나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바빴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한테 매일 연락 오기를 바라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집착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집착. 통계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노인학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60대 이상 부모 중에서 자식과의 연락 빈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분이 68%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자식과 연락 빈도가 적어도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분들도 42%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 전화에 목매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셨어요.
72살 되신 박영수 씨인데요. 이분도 예전에는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꿨어요. 자식들 바쁘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지도 않기로 했대요. 대신 본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 나가고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고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그렇게 사니까요.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요즘 뭐해요? 전화도 안 하시네. 이러면서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 바빠서 그래.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자식한테 목매면 자식은 더 멀어져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부모가 본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자식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연락하기가 더 꺼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본인 인생 살고 있으면요. 자식 입장에서는 편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지내시네. 그럼 나도 가끔씩 안부나 여쭤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식 전화에 목매지 마세요. 안 오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게 자식의 선택이고 자식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핸드폰 붙잡고 하루 종일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밖에 나가세요. 친구 만나세요. 취미 생활 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도 강한 척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세대 특성이 뭐냐면요. 강해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렇죠. 울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60 넘어서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하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하고, 슬픈데도 안 슬프다고 하고, 제가 아는 한 분 계세요. 69살 되신 최기철 씨. 이분이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가슴이 아프셨대요. 한 6개월 전부터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본인도 아직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나는 아직 튼튼해. 아직 멀쩡해. 이러면서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결국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목숨은 건졌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6개월 전에 왔으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끝날 걸 이제는 스텐트 시술까지 해야 한다고.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요. 이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시더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진작 병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내 몸 망쳤네. 이러시면서 눈물 흘리시더래요. 제가 병문안 갔을 때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이 들면서 자꾸 병원 가면 자식들이 나를 늙은이 취급할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비극이에요. 강한 척하다가 정말로 큰 병 걸리는 거. 통계 보면요. 60대 이상 남성 중에서 건강 이상 증상을 느끼고도 병원 가지 않는 비율이 57%예요. 절반이 넘어요. 여성은 그나마 나아서 38%인데 그래도 이것도 높은 수치죠.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1순위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2순위가 병원비 아까워서, 3순위가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건데, 병원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수술하면 몇백만 원 들어요. 그리고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봐야 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또 다른 분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4살 되신 이정숙 씨. 이분은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우울감이 심해졌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밥맛도 없고 친구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싶었대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죠.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도 안 하고 친구들한테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이 먹어서 정신까지 이상해졌네. 이러면 어떡하나.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요. 결국 자식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딸이 깜짝 방문했는데 집이 엉망이고 엄마가 며칠째 씻지도 않으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 모시고 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시길 중등도 우울증이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작 왔으면 상담 치료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이분도 그제서야 후회하시더래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참았을까? 강한 척 하려다가 나만 힘들었네. 이러시면서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해야 해요.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해야 해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아픈데 참는 게 비정상이에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자존심 지키려다가 병 키워서 자식들한테 진짜 큰 짐이 되면 그때는 어떡하려고요. 차라리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치료받는 게 자식한테도 훨씬 덜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식들도 사실은 알고 싶어 해요.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지, 뭐가 힘드신지.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발견되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속상해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도 했을 텐데.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강한 척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병원 가세요. 약 드세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자기 건강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는 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억지로 하는 약속은 피하세요. 안 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가기 싫은 모임, 만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근데 왜 가요? 왜 만나요? 왜 해요?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안 만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동창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분들. 친척 모임 부담스러운데 참석하는 분들. 교회나 성당, 절에서 하는 행사 귀찮은데 나가는 분들. 이웃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 싫은데 따라 나서는 분들. 왜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가는 거예요? 한 분 사례 말씀드릴게요. 65살 되신 강명희 씨.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셨대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가기 싫으셨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맨날 자랑 얘기만 하거든요.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 다닌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다. 누구는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괴로우신 거예요.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지금도 월세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왜 계속 갔냐면요. 안 가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억지로 갔대요. 가기 전날부터 스트레스 받고 갔다 와서도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용기 내서 한 번 안 가봤대요. 그냥 핑계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왔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괜히 혼자 걱정했구나. 안 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그 뒤로는 가고 싶을 때만 가신대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사니까요. 훨씬 편하시대요.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안 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우리가 동창회에 안 가든 친척 모임에 안 가든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한두 번 어디 갔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도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친구, 진짜 소중한 관계라면요. 한두 번 약속 안 잡았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진짜 친구는 이해해줘요. 아, 요즘 바쁘구나. 몸이 안 좋구나. 괜찮아. 다음에 보자. 이러는 게 진짜 친구예요. 반대로 한두 번 안 만났다고 삐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억지로 하는 약속은 나한테도 안 좋지만 상대방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가면 표정이나 행동에서 티가 나거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와요. 그럼 상대방도 눈치채요. 저 사람 오늘 기분 안 좋네. 별로 안 오고 싶었나 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또 한 분 사례 말씀드릴게요. 71살 되신 김태수 씨. 이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등산이 너무 힘드셨대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런데 왜 갔냐면요. 거기 사람들이랑 관계 유지하려고. 나중에 혹시 뭐 부탁할 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요. 어느 날 등산 중에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셨어요. 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 동안 깁스하고 지내셨대요. 그때 이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가 다쳤잖아. 이제는 안 하자. 그래서 등산 모임 나가는 걸 그만두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고 연락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안 좋아서 등산이 힘들다.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해하더래요. 그럴 수 있지. 무리하지 마.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그 등산 모임 말고도 따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만나면 되고, 동네에서 산책하면서 만나면 되고, 굳이 힘든 등산을 안 해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60 넘으면 30년, 40년? 길어야 그 정도예요. 그 귀한 시간을 왜 하기 싫은 일 하면서 보내요? 가기 싫은 약속에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요?
그럴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억지 약속은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한 번 거절하면 두 번째는 쉬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나이 되면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말이 많아요. 특히 이웃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들 한마디씩 하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사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 자식이랑 같이 살지 그래.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지 그래. 재혼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야.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창피하지도 않냐. 여행 다니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돈 많이 쓰지 마라. 아껴야 한다. 나중에 병원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말 듣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책임 안 지거든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면 책임져 줘요? 안 져줘요. 그냥 그때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제가 아는 분 계세요. 68살 되신 윤미숙 씨. 이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요. 작년에 새로운 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친척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 창피하게 왜 그러냐.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냐.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가 재산 목적인 거 아니냐. 조심하라. 이웃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이런 식으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 말들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셨대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계속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는 건가? 재혼 안 하는 게 맞나? 이러셨대요. 근데 어느 날 딱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면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새 남편분이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재혼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후회했을까.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잘 됐다고 하더래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그래서 내가 뭘 했냐고 하고 또 다른 분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73살 되신 정수길 씨. 이분은 평생 절약하면서 사셨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렇게 아껴서 사셨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아, 나 언제 살지?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평생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가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 나라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대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냐. 그 돈 모아놨다가 병원비로 써야 한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한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남들이 간섭하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이분이 느끼신 게 뭐냐면요.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안 갔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래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내가 죽을 때 후회하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건 대부분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해볼 걸, 가볼 걸, 말할 걸, 사귈 걸. 이런 후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쓰면 못 살아요. 어차피 뭘 해도 누군가는 뭐라고 해요. 혼자 살면 외롭다고 하고,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하고, 돈 쓰면 낭비한다고 하고, 안 쓰면 구두쇠라고 하고, 어차피 다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답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60이면 이제 자식 눈치 보고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효도 안 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 보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데 참고, 다 자식 위해서 자식 교육비, 자식 결혼 자금, 자식 집 마련, 손주 육아, 이렇게 평생을 바쳤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사세요. 60 넘어서도 자식 눈치 보면서 사세요. 자식이 싫어할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자식한테 미안해서 돈 쓰는 것도 조심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살 되신 한영자 씨. 이분은 아들 내외랑 같이 사세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 눈치를 보신대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하면 안 보시고, 친구 만나고 싶은데 아들이 집에 있으라고 하면 안 나가시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며느리가 안 해주면 그냥 참으시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온 거다. 환경을 바꾸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참고 살았구나. 내 인생이 뭐가 됐나? 그래서 퇴원하시고 나서 아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너희가 싫으면 나는 나가서 살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놀라서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참았던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게 힘들었다. 저런 게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몰랐다고.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다고.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이러더래요. 지금은 이분이 훨씬 편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 며느리랑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대요. 왜냐하면 속에 있던 게 다 풀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으면 속에서 응어리가 쌓여요. 그 응어리가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내가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런 게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맞춰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자식들은 효도 안 해요.
이건 제가 과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자식들이 부모 모시고 살고 부모 용돈 드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은 본인들 살기도 바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통계 보면요. 60대 이상 부모 중에서 자식한테 경제적 지원받는 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다 본인 돈으로 살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저축한 돈, 이런 걸로 살아요. 그런데 왜 자식 눈치를 봐요? 자식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리고 자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대요. 부모가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외로워하시는 게 제일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눈치 보면서 참고 사는 건 오히려 자식한테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당당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한테도 좋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69살 되신 서동혁 씨. 이분은 평생 자식 위에 사셨어요. 돈도 다 자식한테 쓰고 시간도 다 자식한테 쓰고 그런데 자식들이 효도를 안 했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생일에도 연락 없고 이분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왜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 살았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새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요. 행복하시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왜 연락 안 하세요? 이러면서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자식들 붙잡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서 멀어졌는데 내가 놓아주고 내 인생을 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이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식한테 집착하고 자식 눈치 보면서 살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반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살면 자식들도 편해요. 그리고 그때 진짜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는 참지 마세요. 60이면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자격이 있어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참는다고 효도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야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자식 전화에 목매지 마세요. 둘째, 강한 척하지 마세요. 셋째, 억지 약속은 피하세요. 넷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섯째, 자식 눈치 보고 참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진짜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참고 살다가 병 얻으시고 눈치 보다가 우울증 걸리시고 억지로 살다가 관계만 망가지시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20년? 30년? 솔직히 모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자식한테 연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아프면 병원 가시고, 오늘 당장 가기 싫은 약속 취소하시고, 오늘 당장 남의 말 신경 끄시고, 오늘 당장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딱 한 번만. 그럼 두 번째는 쉬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